안녕하세요. 예, 그 제가 네. 뭐 집단 지도 체제 이렇게 좀 무식하게 올려놨는데 그걸 보시고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네네. 예,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걸 보고 마침 오늘 국회 들어갈 일이 있어가지고, 예, 예. 또 올라왔기 때문에, 예, 겸사겸사해서 또 오늘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예. 지난 9일날 만나 뵙죠? 예, 예. 뭐 그냥 경황 없이 만나가지고, 그날 제가 춥기도 하고, 예, 시간도 배도 고프고 하는데, 예, 예. 여러 가지 얘기를 첫날 해드렸는데. 만나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어제 18일 날 내보낸 그 뭐 꼴통 7탄, 예. 꼴통이라는 별명 안 쓰기로 했는데 아직도 꼴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실탄으로 끝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임시회장이 당시 임시회장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 예, 그렇죠. 그 얘기를 얘기할 때 첫째 하나가 이 정진호 이하 13사람 징계해야 된다. 예, 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거관리 규정을 고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거기서 제가 힌트. 네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예, 예. 거기서 어떻게 힌트를 얻으셨는지 맞습니다. 가지고 다른데 몇 군데 얘기해도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우리 박 PD께서는 그걸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제안을 하시고 그래서 야 대단한 분이다. 이분 정도면은 얘기가 통한다. 예, 예.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회를 가졌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집단 지도 체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그건 정관에 없는 체제고 네. 정관이나 우리 선거관리 규정 그리고 참전 유공자법에 맞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정관이나 그 법률에 참전 유공자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우리 선거관리 규정만 고쳐도 충분하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 길이 있구나. 네. 그래서 참 제가 이걸 빨리 이게 이슈화 시켜야 되겠다. 예.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슈화 시켰는데 네. 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는가 뭐 좀 힌트만 주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예. 그러죠. 이걸 사실은 그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신 것 같아요. 월남전 참전자가 현재 네. 이 상황을 타결을 하고 명예로운 그리고 한시적이잖아요. 예, 예. 우리가 앞으로 뭐 활동이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예. 겨우 몇 년에 불과할 건데 이 한시적인 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우리 월남전 참전자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긴 제도에서 찾아본 겁니다. 사람은 다 결점이 있어요. 그런데 고민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보관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그 서현석 직무대행 체제에서 저는 전남 지부장이고 나머지는 다 직무대행 지부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얘기를 한두 번 했는데 전혀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콩밭에 있는데 녹두 얘기를 하는 건지 판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네네네. 이야기해봤더니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작년 11월 4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에서 뭐 사건 번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19 고합 542 그 정진호를 비롯한 13분 우리 회원들의 형사재판정에 제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재판장이 꼭 나오라고 해서 나가니까 처음에 재판장께서 증인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알고 처음부터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했느냐 이런 것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수 주회장 했을 때 주회장 임명에 대해서 세 번째 낙하산식으로 규정과 법률을 위반을 하고 또 정관을 위반한 상태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갔는데
신기해서 전국에서 뭐 전혀 그 보수를 받지 않는 지회장을 놓고 네. 수천만 원을 들여서 서울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자 그래서 전국에서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다. 예. 이 자신의 권리가 자신의 권리가 침탈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거기에서 항거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권리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겠다고 무슨 대표자로 나가고 선거에 나가고 무슨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는 범죄 행위라고 나는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다. 내 권리 지키고 내 권리 지키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다. 난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 이 소송에 시작을 했고 뭐 그런 거다. 내 한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이 투자 어쩌면 희생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한테 파급돼서 기여를 할 수 있다면은 그걸로서 나는 만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엄청난 출혈을 감수를 하고도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수를 하고 이 일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매관 매직 뭐 지회장 시켜달라고 1,000만 원을 줬느니 누구는 지부장 하면서 2천만 원 몇천만 원씩을 줬다 하는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여기다가 입금했습니다. 그러고 계좌 번호까지 가르쳐 주는 분도 계셨다. 그렇게 해서 다 모아가지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재판장께서 참 제 느낌이 그랬어요. 상당히 와닿는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증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재판장께서 묻는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남전 참전자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사건에 비추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이 자리에서 이 피고인들도 있지만은 방청석에 계시는 월남전 참전자들에게 얘기를 좀 하는 기회를 드릴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그렇게 저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뭐 이럴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이런 얘기 한 그 기회를 주는 거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첫째, 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월남전 참전자의 정과는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거 관리 규정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회장이 출마하면서 런닝메이트를 써놨습니다. 부회장은 누구누구, 이사는 누구누구. 정관에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정관은 잘 돼 있고 법에도 참전 유공자 애호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정관에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정관에 잘 만들어졌어요. 자, 임원들은 총에서 선출한다. 기타 디테일한 그러니까 그것은 규정으로 정한다 그렇습니다. 선거 관리 규정에서 잘 정해야 되는데 아주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회장이 출마, 제가 이제 회장으로 출마한다고 해요. 고혜주가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부회장은 김계동, 부회장 한 분은 또 우리 박우영 PD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정관상 부회장이 5사람입니다. 5사람. 그 다음에 이사가 10사람이에요. 15사람이죠. 감사까지도 네네. 이사가 그러면 감사 2명까지도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법상식도 그러고 사회 상규,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그마한 갑계라든지 친목회만 하더라도 이 회장이 예를 들어 총무도 임명을 하고 뭐 부회장도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합쳐가지고 하는
그런데 감사만큼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직선. 감사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간에 회원들이 직선으로 그 회의 전체 회의에서 뽑는 거지. 회장이 누구 감사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운영 상태를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감사까지도 회장이 런닝메이트로 적어내는 사람이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회장 5사람, 그 다음에 이사 10사람, 감사 둘, 예, 감사들, 그럼 몇 사람이죠? 17명. 17명이죠. 그러면 회장까지면 18명입니다. 18명을 뽑는 것이 회장이 뽑히면 전부 다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그것뿐이냐고요. 중앙의 직원들이 17명 내지 18명입니다. 전체 인사권을 가집니다. 지부장도 또 그 다음에 지부장이 16명입니다. 16명 전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사무국장, 시도 사무국장 16명이에요. 16명. 그것도 다 임명하는 거예요. 또 사무국에 있는 과장, 실무과장 16명. 총 48명의 인사권을 회장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까지도 회장이 임명해요. 상벌위원회 위원장, 상벌위원도 전체 임명해요. 더 정말 통탄스러운 것은 차기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자기 임기가 끝나고 다음 선거를 치르는 선거관리위원과 위원장마저도 자기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대의원도 뭐 사실 임명하는 거 마찬가지죠. 이제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1인 체제가 되는 거예요. 왕조지, 왕조. 왕조. 그러니까 제왕적인 무소무유 권한을 가진 회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 용어로 그런 게 있습니다. 국민은 자기 수준 이상의 지도자를 선택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패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도 하에서 월참이 제대로 되고 매간매직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고 하는 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백년 하청, 100년을 기다려도 맑아지질 않게끔 돼 있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자기가 무슨 명예라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전부 가지고 가서 돈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지회장까지도 돈 쓴다는 네네, 지회장. 그래. 아까 지난번에 13명 중에 한 사람이 지회장 1,000만 원 그 정준우 쪽에 갖다 줬다고 그래요.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 추징금도 받고요. 파일도 돌아가야 되고. 네네, 뭐 지회장, 지부장들 녹음 파일도 돌아다니고 전태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다 보내주대요. 보내줘서 어느 때 써먹어야 될 건지는 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깨지 않으면은 이 월남전 참전자에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회장이 돼가지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회장 되고 나서 네, 안 됩니다. 이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나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고 형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권력은 분할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중립성이 담보된 우리 임시 회장과 임시 지부장 체제의 그 이사회 구성이 됐을 때 이때 전체는 아니지만은 과반수 이상이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인사들이 있을 때 이걸 이루어내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재판장께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얘기를 뭐 귀담아 듣는 분들은 저 설직에서 우리 월참 회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제가 임시 회장 그 박동주 씨한테 내가 보냈더니 네네. 자기 그것에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정관이나 이런 것을 뭐 법률을 고쳐준다는 자기가 나설 수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관이나 법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선거관리 규정만 바꾸면 되는 건데 선거관리 규정만 바꾼다면 지금 현재 임시회장 그 박동주 이제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날이 11월 4일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불과 2, 3일 후에 다음에 박동주 임시회장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제가 가방 안에 서류가 듬뿍 있고 제가 그분께 죄송합니다. 이런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 목록에가 1번에가 선거관리규정 개정 필요성, 관련 참정 유공자법과 정관 선거관리규정 이런 걸 발표를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다 알고 계시네. 그렇죠. 11월 10일 아닙니다. 날짜까지 안다마는 뭐 그때 그 박동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걸 드렸어요. 다 설명을 다 드렸고 그런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관 언더라인 많이 쳤는 정관을 보더니 제가 정관이 없습니다. 정관 좀 주십시오. 그래서 관련 자료하고 이렇게 두꺼운 자료 정관을 25일 날 저기 왔으면 그때까지 정관이 그 잘난 중앙회 직원들이나 그 중앙회장 후보자들이 뻔질나게 들락거렸던 모양인데 진짜로 드려야 될 정관은 그때까지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정관을 드렸습니다. 정관과 규정집을. 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 뭐 그분은 변호사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옹색합니다만은 여섯 명의 주회자 이사들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뭐 여기는 뭐 대학교 졸업한 사람 한 분뿐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면서 공부 좀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실제 이제 이사들한테 직접 들었어요. 임시이사들을. 그래서 그분은 공부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섭하죠. 여기에 1번이 드린 것이 선거관리규정 개정 필요성입니다. 제일 첫 번째예요. 제가 시간은 좀 충분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회장, 부회장은 물론 감사 등 임원을 각자가 임원 후보로 등록해 총회에서 회원들로부터 직접 선출받는 것이 아니라 회장 후보자가 자신의 후보자 등록돼 부회장 이사는 물론 감사까지의 후보자 추천장을 선관위에 제출한 후에 당선이 되면 자신이 추천한 임원 모두가 총회의 인준을 받아 당선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대단히 잘못된 임원 선출 방식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단 선출 방안이 딴 데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처음 보는데 이거. 이제 이거 읽어드리고 이제 방안은 있다. 방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전 유공자 외호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감사는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정관 제17조에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관 제17조 제3항에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을 규하로 하위 규정인 선거관리규정 제16조에는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선출 방법으로 회장 후보자가 부회장 후보자 5인 이하, 감사 후보자 2인 이하, 이사 후보자 10인 이하를 추천하여 총회 개회 전에 선관위에 제출하고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는 자신이 추천 등록한 부회장, 감사 및 이사 후보자 명단을 총회에서 발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당선을 확정하며 부회장, 감사 및 이사가 거리될 때에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하는 등 이제까지 회장 당선자는 자신이 추천한 부회장, 이사는 물론 독립적으로 회장 및 임원의 직무행위를 감사하고 견제할 책무가 있는 감사 2인까지도 자신이 직접 임명하는 형국이 계속되는 등
견제할 책무가 있는 감사위원까지도 자신이 직접 임명하는 이러한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임원 추천과 관련된 비리가 계속되고 있어 현재도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끄러운 실정인 바 이 독소적인 선거 규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함. 즉 회장 후보자와 부회장, 이사, 감사 후보 간에 임원 추천을 미끼로 한 거액의 금품 거래가 총회 때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자신이 추천한 인물들로만 구성된 이사회, 감사 등 회장의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제왕적 권한 행사로 16개 시도지부장과 인사위원회, 상벌위원회는 물론 자신의 선거를 관리한 선거관리위원회까지도 스스로 임명하는 이런 몰상식한 제도 때문에 계속되는 수치스러운 적폐의 청산과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선출직 회장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립성이 담보된 임시회장 및 임시지부장 체제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함.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리고요. 이 뒤에 참전유공자법 관련되는 자료 전부 다 넣고요. 죄송합니다. 뒤에 우리 정관 그걸 다 저기 박동재 회장 갖다 네, 다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제 안에 네. 그리고 선거 관리규정, 선거 과정 관리 규정 여기에 한 조만 바꾼다. 16조 임원 선출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네, 그리고 부회장 감사하면 이사후 선출 방법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그걸 이거 한번 드릴게요. 네,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 그냥 바로 이거 드릴게요. 그냥 이거 그렇게 해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뭐 취재해 보시고 월참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보셨으니까 하지만은 첫째 적폐를 청산하는 방법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첫째 가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합니다. 회장만 뽑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부회장 5사람, 감사 2명, 이사 10명, 18사람을 따로따로 뽑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한 장에 30명 출마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한 장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수 IMC 이사장도 꽤 오래 했습니다. 우리 21명의 이사들 중에 7사람씩을 3년씩마다 한 번씩 바꿉니다. 매년 7사람씩 바꿉니다. 영지명으로 합니다. 기타 다른 무슨 조직 몇십 명의 이사가 돼도 뭐 저희도 또 여수 종고회라고 토박이 여수 사람들끼리 하는 게 2~3만 30명 정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장 투표용지 다르게 할 수도 있죠. 회장 투표용지 따로, 부회장 투표용지 따로, 이사 투표용지 따로, 그리고 감사 투표용지. 그렇게 되면은 자 지금 뭐 9사람인지 10사람인지 후보자 저기에 전부 여기 끼우 저기 끼우도 하는 사람이 내 이사나 뭐 감사시켜달라 부회장 시켜달라 하면서 끼웃거리잖아요. 그런 더러운 꼴 안 봐도 됩니다. 자기가 능력 있다면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전후를 봉사하겠다고 스스로 그러면은 내가 이사감인가 스스로 내가 부회장으로 갈 수 있는 건가 또 뭐 회계업무라든지 나 여기 자신 있다 그러면은 감사로 출마하는 겁니다. 누구 줄 설 거 없어요. 예를 들어 고혜주가 중앙회장 출마한다고 해서 저 뒤에 줄 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박우영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감사로 가셔도 되고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집니다. 첫째. 한 명씩은 선출해도 이렇게 집단 선출하는 건 처음 봤어요. 하면 그 줄을 뭐 그렇죠. 따라붙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런 게 딴 데도 있어요? 이건 뭐 이제 80이 다 돼가는 이 나이에 갖가지 여러
그 조직을 예. 뭐 이사장도 해보고 뭐 법인 여러 가지도 지금도 서너 그런 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건 못 봤습니다. 저도 처음 보거든요. 처음이에요. 상상 초월이에요. 이게 무슨 너무 자기가 되면 감사까지도 줄 하면서 참나. 데리고 들어가는 이거는 희한한 완전히 이건 선거, 이런 선거 처음. 전근대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건 옛날 왕조 시대에나 내 왕 되면은 쫙 바꾸겠다 하는 있을 수 거밖에 없는 일이죠. 선거제도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걸 세상에 그런데 이 뭐 십수만 되는 회원 중에 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 한 사람도 고민해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보여도 아 내가 회장 되면은 나 이런 권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말하지 말자 네, 네. 그러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 회장 출마한 사람들 내 이야기 해보니까 네. 아 내가 회장 되면은 이거 고치겠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제가 해도 안 고치 못 인간은 속성상 안 되는 아, 거예요. 내가 해도 안 고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헌법도 개정하는 거는 네. 권력구조 개편은 예. 개정을 해도 당대 개정한 예. 사람은 해당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게. 참 그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자기들 이해도 못 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월남전 참전자회가 예. 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2011년 예. 3월 24일 날 예. 베트남 유공전후에 회장을 선출했어요. 예. 선출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예. 소송이 붙었어요. 예. 대의원 숫자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이 오늘 그때서부터 이루어진 월남전 참전자의 소송이 그때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네, 거예요. 예.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2011년도 그리고 2012년도에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로 공법단체가 됐습니다만은 그거 승계가 돼가지고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날 지금도 이러는 거예요. 차제에 지금 이걸 계획하지 않고서는 제도가 계획되지 않고 사람이 고쳐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욕심도 있고요. 명예욕도 있고 자기 권력 안 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되면은 고치겠다? 웃기는. 그게 자기가 뭐 평생에 먹나? 그렇게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나 정확하게 해서 들으면 섭섭할는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에 지금 중앙회장 나오는 사람 그렇게 할 사람 단 한 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아니, 겁니다. 내가 해당돼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됩니다. 이걸 개혁하지 않고서는 일본에 그래서 지난번에 4월 9일 날 제가 당신이 임시회장이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예, 예. 그래서 하나 유죄 판결 받은 13사람 징계해라. 예. 그래서 질서를 잡아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선거관련 규정 개정해 가지고 제대로 고치자고 말씀드렸던 거죠. 예, 저는 그냥 이미 이 사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원고 없이도 그냥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날도 서너 시간을 녹화를 했지만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했잖아요. 뭐 10시간을 말씀을 월참 얘기해도 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다 이 연역을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은 이 저기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만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8사람에게 그러면 인재가 고르게 균등하게 들어올 수 있고 기회가 부여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회 균등은 민주주의 원칙이에요. 그러잖아요. 회장 하나 뽑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세트로 들어간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정말 답답한 게 지난번에 물으셨잖아요. 박동주 변호사가 하는 얘기 뭐 무죄 추중 원칙이 어떻고 뭐 형사소추 선행주의가 뭐고 그런 막말에 가까운 궤변을 늘어놓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월참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최초로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아쉬운 거예요. 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런 체제 속에는 인물이 월남 참전자회라는 제도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알아도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네네, 그렇죠. 말 하나 말아. 네. 때도 안 할 건데 왜 네네. 하나 이런 네. 사람도 있는 것도 내가 말해봐야 튀 소용없다. 꺼지고 바보 안 된다. 돼. 네. 그리고 이걸 수용할 만한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수용- 지도자로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없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해요. 알아두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봐야 나만 우스꼴 되는데 뭐하러 가서 신소리를 할 거냐. 그래서 인물이 안 모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띄우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좀 전화 와가지고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현재대로 유지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강력한 리더십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누가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데? 아니 월참이 이 솔직히 개판 5분 전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 나와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평지를 평탄하게 만들고 이해를 조정하고 그 말같이 하는 말 했을 때 꾸지람을 하고 뭐 그게 리더십인데 다 만들어준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상황 끝난 다음에 대가리 쳐박고 참호 속에 있다가 전쟁 끝나고 나서는 나도 그러면서 나오는 놈 그런 놈들이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폭 리더십을 바라는 사람이 있고 지적 리더십은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더라. 네, 이제 그래서 조금 두서는 없습니다만은 첫째 제도가 이렇게 바꿔지면은 그야말로 기회가 균등하게 당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한테 기회가 인재가 네네 들어옵니다. 이제 그보다도 먼저로 보자면은 적폐가 청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내 몇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회장 후보자한테 줄 서고 돈 갖다 바치고 이런 것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회가 균등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스스로 봉사하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단히 민주적인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민주적. 뭐 지난번에나 잠깐 견해가 다릅니다 하고 말씀드릴게 반드시 지회에서부터 직접 투표를 하는 것만 민주주의 제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의 제도도 민주주의 제도는 거죠. 직접 참여 민주주의가 있고 대의 민주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대의원들을 잘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신망 깊고 판단력이 우수한 사람을 대의원으로 뽑아가지고 뽑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인물이 모일 수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진짜 카리스마가 있고 지도력 있고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회장이 뽑히는 겁니다. 왜냐? 자, 각자예요. 이사회는 필수 기관입니다. 이사회 10명이에요. 그러면 16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러죠?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16명하고 10명하고 26명이죠? 26명이죠? 그러면 부회장이 몇 명입니까? 5명이죠? 그러면 31명이죠? 회장까지 하면 32명이 이사회 구성원이에요. 그렇죠. 이사회 구성원이 전부가 자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전부 따로따로 개성을 가진 독립된 기관인 거예요. 이 각자 따로의 32명, 자기 포함해서 32명의 리더로서 그렇죠. 회의체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운영하고 하고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그렇죠. 이거 평생 동안 숙달되고 그렇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예 회의 진행마저도 못합니다. 회의 진행할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죠. 지금 작년 11월 25일이죠. 25일 날 임시 그 회장 체제 첫 이사회가 열렸어요. 첫째 의안이 뭐 그 결산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산이 있더라고요. 2019년 또 결산 검사를 하고 2020년 예산 심사가 1, 2호 안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걸 다뤄본 분들이 없어요. 23명의 이사회 구성원들이 1시간 이상을 갑론을 봐 그랬어요. 제가 이따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얘기를 제안을 했어요. 지금 우리 정관상, 네네, 그때는 이사회 자격이 있을 때니까 참석했다. 이거는 정관상 보면은 감사가 먼저 감사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감사 보고서를 놓고 결산 검사를 하는 건데 감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결산이 됩니까? 감사 있어요, 감사. 네네. 그리고 디테일한 서류도 아무것도 없고 미리 서류가 이사들 구성원들에게 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뭘 가지고 결산 검사를 할 겁니까? 결산을 의결할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기 끝나고 나서 외부 감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외부 감사가 감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차기 이사회 때 이것을 의결하도록 합시다. 수정안을 나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알고서는 옳습니다. 그래갖고 금방 끝났어요. 원칙을 이야기하는. 네네. 그리고 해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내년 또 예산을 나오는데 똑같아요.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건데 다 처음이고
뭐 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음 이사회 때 합시다. 이제 그래서 너무 정리를. 잘하신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잘하시니까 그렇죠. 이제 배제된 거예요. 네, 이제 좀 같이 무식해야 되는 거. 그러면은 그분들 들으면은 좀 섭하죠. 그래서 두 가지 안을 의결을 한 일이 있습니다. 뭐 그랬듯이 일단 우선 회의체 이사회를 잘 운영을 해야 회의 되겠죠. 운영을 해볼 네네. 할줄 알아요. 그걸 할 줄 모르면은 그 회장이라는 게 회의 운영을 잘하는 게 회장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독립된 기관들끼리 모여 있는 32명의 이사회를 이제 구성원까지 포함해 다 이사라고 봅니다. 이사회를 제대로 꾸려야 되겠죠. 꾸려야 될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은 감히 꿈도 못 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우 여러분 혹시라도 나 당신이 되면 부회장 시켜달라고 지금 아부하면서 쫓아다니는 분들 계십니까? 또는 감사 시켜달라고 이사다 시켜달라고 지금 충성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꿈 깨세요. 그리고 지부장들 시켜줄 거라고 꿈 꿔세요. 뒤에 나오지만 지부장도 그런 식으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래서 본회의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전부 따로따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치밀하고 집요하고 그리고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중도도 있고 하는 분들 의견을 결집을 해서 하나의 안을 도출해 가지고 그걸 통일된 힘으로 누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니라 우리가 채택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자.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조직이 탄탄해지는 거죠. 이게 강압적으로 누르고 어디서 만들어진 거 요식행위로 이사에서 방망이만 두드리고 거기에 때 정당성을 부여해줘 가지고는 단체가 결합이 되질 않아요. 단결력이 안 나옵니다. 단결된 힘 속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게 정부 당국, 정치 당국에도 우리가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아닌 거 능력도 없고 그래 가지고는 될 수 없죠. 더군다나 돈 쓰고 평생 동안 내가 당신 예를 들어 우리 박용 PD님이 나 이사시켜달라고 저를 1,000만 원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평생 동안 둘이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고 해도 어느 시점 되면은 그 사람 배신할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끔하게 그렇습니다. 정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 취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 PD님께서는 이제 한 단계를 더 넘어가서 집단 지도 체제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법률 그러니까 참전 유공자 애호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상으로도 집단 지도 체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데 정관 개정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취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뽑을 때 18사람 한꺼번에 뽑는 거 그 방법이면은 다 충족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러면 그때 뽑혔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인사추천위원회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인사추천회에도 이사회에서 공모를 하고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추천위원장을 회장이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회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인사추천을 뭐 5사람, 7사람을 뭐 이제 규정상 만들어 가지고요. 뭐 10명도 좋고 하고 거기서 호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쁘다 그래 가지고 박우영 당신 회장 아닌 거예요. 호선. 10명의 인사추천위원이 위원장 누가 됐으면 좋겠다. 비밀투표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임시회장 및 임시이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관에 돼 있는 대로 지금 10사람을 법원에서 선임해 줬으면 끝나는 거예요. 민법 63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에 이사가 결혼이 되거나 없었을 때 없어서 법인이 손해가 갈 염려가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임시 이사만 선임하면 됐지 무슨 임시 회장을 선임을 해줍니까? 네. 아닌 거예요. 임시 이사들이 거기서 호선을 하면은 임시 이사들 중에서 그 네 회장을 뽑았으면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는데 애당초 처음부터 특정인이 회장으로 특정인이 신청한 20 우리 서울 동부지방법원 예, 예. 민사 22부에 제일 먼저 신청한 사건이 모인이 신청한 2019 비합 13호 사건입니다. 예. 거기에 자기 편한 변호사 누구누구를 해달라고 아하. 누구를 넣었어요. 아, 그게 맨 먼저 들어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 3월 26일 날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그리고 이 시도 지부장들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같은 날 확정이 됐어요. 완전히 공석이 됐어요. 바로 다음 날 그 사건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너만 할 거냐? 나도 중앙회장 나갈 건데 나도 유리한 변호사 누구를 추천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6사람인가 7사람이 따로따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그룹은 또 임시 지부장 하겠다. 아하. 지부장을 네. 나를 시켜달라고 13사람이 또 넣었어요. 네, 그렇대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누구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7개월이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7개월이나 바둑용어로 얘기합니다. 장고 끝에 악수가 나왔어요. 악수가 나온 게 지금 현재 임시 회장을 임명을 했는데 또 따로 11개 시도 지부에 임시 지부장을 변호사로 임명. 재판부는 그랬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판부 재판장 지난달 그렇죠. 2월달 24일부로인가 퇴임하고 변호사 됐어요. 좀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이 험하게 돼가지고 있는 우리 월남전 참전자에. 근데 지금 변호사들이 오셨어요. 한 달에 3,700만 원. 우리 예산 전체가 인건비 예산이 올 참에 1년에 13억밖에 안 됩니다. 13억. 그런데 지금 이달까지 2억 2,200만 원이 나갔어요. 돈이. 앞으로 나가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4억 원이 훨씬 돈이 나. 그렇게 나가는데 이 양반들 월급 주는 때문에 풀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이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쓰는 거예요. 정부 예산은 요즘 다치단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변호사들한테 많이 나가버리니까 우리 월남전 참전자 취업 기회를 균등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채용을 했잖아요. 우리 월참들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150만 원밖에 안 나가요. 그거는 최저임금이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안 주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정부가. 근데 정부 스스로가 처벌당하게 돼. 그러니까 하루 2시간씩을 줄였어요. 근로시간을. 오후 4시에 퇴근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겨우 주는 150만 원. 그나마도 이번에 다 잘라버렸잖아요. 3월달, 4월달 재계약을 해. 1년에.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 사표 내라고. 박동지 임시회장 그저 결제된 서류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만은 그냥 없어도 그냥 할게요. 예. 서류 다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사표 내는 거예요. 좀 이쁜 사람은 또 사무국장 또 몇 사람은 두는 모양이 돼요. 시도 사무국장 전부 놔두고요. 그 여성 대부분 여성일 거예요. 그 지금 저 총무 과장인가 하는 양반들을 그 대리로 또 임명하고 뭐 국장 대리로 임명하고 뭐 그런 절차가 있는 모양이 돼요.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미명으로 자원봉사하는 것도 안 한다. 뭐 미명이라는 얘기가 들어서 이런 용어를 쓰는 자체 이걸 결제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한하는 사람도 그렇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말이 이 같은 범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집단 지도 체제 이 속에서 녹아 들어가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요. 회장한테 이런 무소무의 제왕적 권한을 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리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차제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럼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 저기 뭐 회장을 뭐
임시회장이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누가 어떻게 했으면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하세요. 이사회 열어가지고요. 네. 이사회 열어가지고 뭐만 고치냐? 선거관리규정 아까 말씀드리니까 제 16조. 근데 그걸 아는데 예. 그걸 누가 고치자고 해야 그 사람이 고치지. 가만히 있는데 고치겠습니까? 아 이제 이거야말로 우리 월참 회원들의 네. 회원들의 민주적인 역량을 네.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네. 지금 이제까지 월참의 정상화 말은 정상화하는데 네. 뭐가 정상화인지를 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상화 너무 아니고 많아요. 저는 민주화라고 생각해요. 민주화부터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민주화를 할 때는 정상화라는 계획 큰 하나를- 카테고리 속에는 네. 민주화의 방법, 민주화라는 데에도 녹아 들어가는 거죠. 계획도 들어가고. 네네, 개혁이. 근데 정상화 그러는데 뭐 중앙회장 하나 뽑아 놓으면은 네. 정상화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만에 만만의 회장 콩떡입니다. 하나 뽑으면 정상화 된다. 총회도 안 되지만은 지금 뭐 총회 지금 꿀꿀 얘기 아닙니다. 네. 총회 지금 범줄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총회 연다 그럼 총회 금지 가처분 금방 들어와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범줄적으로 안 되고 돼 있고 감독기관에서도 지금 총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수긍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정상화하는데 이게 정리 안 되고는 정상화 안 돼요. 1인 체제에 있고 거기에 줄 서는 그런 체제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단체 그 선출 방식이 아니라 개별 선출 방식을 해야만이 그렇죠. 이 정상화가 된다. 네네네. 그거 하나만 하면 정상화 될 수 네. 있다. 첫째, 네. 이 우리 선거 관리 규정 네. 정관도 손댈 필요 없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들이 뭐 정관도 손대고 뭐고 특히 아까 좀 미안스러운 박동주 변호사가 이게 아직 정관이나 선거 관리 규정도 제대로 공부 안 해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 그래. 제가 이거 말고도요. 이거는 첫 1페이지고요. 1, 2, 3, 4, 5, 6까지 제가 내놨어요. 이 월참의 그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거죠. 저는 견마지로를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결정을 했어요. 우리 박동주 임시 회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저도 건의를 드렸지만 월참을 제대로 총회를 만들도록 하신다면은 제가 견마지로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견마지로란 뭘 아시겠죠? 개견자입니다. 말 맞자예요. 충성을 다하겠다는 얘기죠. 이 조직을 위해서 개나 말같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거꾸로 며칠 있으니까 저를 쳐내더라고요. 그 견마지로가 필요 없는 모양이에요. 거기가 강아지가 많든지 노랭이들이 많는지 모르지만은 저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듣고 나한테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네네 이러쿵저러쿵 해서 첫째 제일 먼저 그분이 한 일이 전담지부장 고여주 직무 종료 처분을 11월 29일 날 네네 그거부터 하다 보니까 꼬이고 꼬여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마음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지금 소송만 해도 5개가 늘어났죠. 자기가 건 것도 있지만은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이 2건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거 그거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직무 종료 처분한 다음에 해임하면서 이사회 구성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또 고발한 거 동부지방법원에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거 2건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 또 한 건, 한 2건 더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다면은 아니 세상에 여수 목포로 10여 차례 와가지고 신상틀을 하고 다니고 나무집에다가 출두성명서를 붙여놓고 사진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저를 그 상벌위원회 올리면은 아니 상벌위원회 왜 자기가
인사권이 있는지 여부도 지금 법률적으로 다툴 거예요. 아, 인사권, 지부장들의 인사권이 네. 이 결정문에는 인사권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임시회장이 인사권이 없다. 네네. 지부장들을 임명할 인사권도 없고. 직원을 임시 직원이 와서 자를 수는 없다. 네. 그 다음에 현재 이 중앙회나 그 저기에 그 뭡니까 저 직원들 있죠? 네. 직원들의 인사권도 인사권이 있는 거냐? 네. 기대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저기 용어인데요. 그 노동 관련인데 왜 자신이 다시 채용될 거다. 1년에 1년마다 이렇게 기간제라 계약을 다시 하지만은 다시 내가 채용될 걸로 생각을 하고 1년 바꿔서 다시 임명이 될 걸 보고 열심히 일하는 기대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월참의에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나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이 하나 또 걸려 있어요. 지금 그거는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와 또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다 패소했어요. 월참이요. 그런데 이 박동주 임시회장이 이걸 또 항소라 그래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 올라가 있어요. 고등법원에. 이거는 부당해고예요. 근데 그때마다 빨리 채용을 해라 그래요. 채용을 하라고. 원상 복귀를 시켜야 돼요. 재판 네. 결과가 원상 복귀. 네. 근데 그걸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심금마다 700만 원씩의 이행 강제금, 과태료가 아닙니다. 이행 강제금이에요. 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안 하니까 이행하는데 강제금이 뭡니까? 그러면은 4단계까지 올라가면은 최고 제가 알기로는 8천만 원까지 이행 강제금이 붙습니다. 그걸 누가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월남전 참전자가 부담을 하고 예. 그 당시 그때 실행을 했던 사무총장, 직무대리, 그 다음에 임시회장. 직무대행 책임지는 거죠. 책임져. 그러니까 월남전 참전자가 그 돈을 다 물어주고 그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네, 구상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당시 직무대행 하셨던 서 변호사님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가겠습니다. 네, 뭐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만인 줄 아십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급여 안중 급여 다 챙겨줘야 돼요. 거기다 이자까지 붙습니다. 거기다 변호사 비용까지 다 우리 월남전 참전자회가 부담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그거야 이제 책임질 사람이 있겠죠. 이거 문 닫아야 되겠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제가 소송에 이긴 거요. 이기면은 다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 청구 다 들어갑니다. 다 받아야지. 다 받아요. 예. 왜? 그 누구한테 받아? 이만큼만 권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연못에서 돌멩이 던져? 그러면은 맞는 사람은 맞는 개구리는 죽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해. 저 시골에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변호사라고 뭐 임시 회장이라고 또는 뭐 상벌위원장이라고 인사위원장이라고 상벌위원회 감투 씌워졌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책임 묻습니다. 책임 물어. 그래서 끝장을 볼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애잔한 회원들 겁박하지 말라는 얘기죠. 저 13명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 징계해달라. 징계해달라. 그 징계 요구서가 회원들이 많이 지금 중앙회로 올리고 그 있어요. 재판이 끝나야 징계한다는데. 아,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왜 재판도 안 했는데 형사사건 돼 있는데 징계를 하나요? 나 징계를 어떻게 했는지도 통보받은 일도 없어요. 뭘 잘못해서 징계를 하는지도 몰라요. 나 이따 차근차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왜 나는 징계를 했나? 아, 좀 물어보시죠. 아, 대답 좀 해줘봐. 이런 거 가지고 공개 토론 좀 하자니까. 자, 공개 그래서 시간을 나중에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 네. 예, 지금 1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 그럽니까? 예, 결론 이거
그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한 결론만 내려주세요. 네. 예, 지금 현재 그 중도성이 담보된 이제 중립성이 중립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립성이 있다고 보는 이 임시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 임원 선출 방법, 선거 관리 규정 중에 임원 선출 방법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이 사망에 보면은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선출 방법 딱 사망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이것만 고치면은 우리 저 고효주 지부장님께서는 모든 업무에 협조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뭐 간단하네. 네. 이거 고쳐지지 않는 한은 네, 예. 저 협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치고 원상 회복하고 두 가지. 네네네. 이건 월참의 미래, 현재와 미래를 담보를 하는 일입니다.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우리 전우 여러분, 회장 후보로 나오시든지 부회장 후보로 나오시든지 감사로 나오든지 이사로 나오시든지 누구든지 술 마실 수.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지부장까지도 이런 방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전후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실력 있고 봉사할 수 있는 봉사인들 뽑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정상화. 네네 이게 정상화지 다른 게 정상 아닙니다. 이거 하지 않고서는 총회고 뭐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돼. 저 절대 못합니다. 용남 그렇게 저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 하죠. 못하게 할 수 있다. 네네 끝까지. 왜냐 그러면은 이사예요. 우리를 뽑겠다. 이사예요. 지금 현재 이사들 아까 저 이사들 6명을 이 박동주 임시회장하고 같이 선임을 했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회장 후보들이 추천한 사람 중에 6명 이사들을 그렇습니다.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삼가하려고 그랬더니 얘기 나오니까 뭐 하는 해야 되겠습니다. 목이 좀 마르니까. 쳤지. 그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는 좀 이따 하고. 아니요. 그거 관련되지 않으면은 아니 일단 이거 끝내. 아니 이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세요. 이게 이사회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화면에 나오나요? 네. 규정 제 3호인데요. 규정 4호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임원회 운영 규정? 그렇죠. 이 임원회 운영 규정은요. 이사회 운영 규정 11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12조 만들어진 거예요. 이사회 운영 규정에 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회 안건을 심의 내지 제한하고 이 규정 제11조 1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원회를 설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 11조 긴급 집행을 하도록. 그 사람들 임원 아닙니까? 자 이제 보십시오. 그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6명이. 그러면 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겠느냐. 6명이 나는 행방불명되는 거 생전 뭐 나타나지도 않고. 긴급 수배 좀 하죠. 긴급 수배. 세상에 작년 11월 달이에요. 임원회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하러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 소집하면서도 얘기 안 되고 뭐 지금 뭐 총회를 언제 할 건지 뭐 일정 뭐 얘기하는데 그것도 협의가 안 된 상태로 발표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임원회 운영 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이사로 구성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부장들은 이사의 구성원일 따름이에요. 이사는 아니에요. 이사회의 일원이 되지만은 이사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하고 사무총장, 이사로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감사는 여기 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감사는 이런 의결기구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 아니죠. 감사가 뭐 회장 임명하니까 절이죠, 절. 이사나 같은 거죠. 절이죠. 그 감사 얘기 한마디 할까요? 자꾸 얘기를 길게 만드시니까. 얘기. 정진호 회장이 총회가 끝나고 그 다음 달에 또 총회를 임시 총회를 했어요. 총회에서
처음에 감사 한 명만 러닝메이트로 써놨다가 예. 두 번째로 감사 한 명을 넣었어요. 예. 그 감사 한 명이요. 예. 우리 전라남도 지부에서 제명당한 사람이에요. 어허. 왜냐? 그 양반이 지부장을 했었는데 예. 공금을 천 몇백만 원을 예. 횡령을 했어요. 보조금을. 제명당한 사람 어떻게? 아니, 그러기 전입니다.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양반이 이제 지부장을 끝내고 예. 현직 지부장일 때 예. 그게 경찰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져 가지고 그 돈 전부 환수하고요. 벌금 물고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전남 지부는 1년에 쓸 돈 3,200만 원 서로씩 반납시켜 버렸어요. 아. 이제 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죠. 이 보조금 관리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3,200만 원 돈을 뺏겨 버렸어요. 그런데 그 양반을 또 다음번에 또 그때 지부장 한다고 해가지고 또 돈을 또 뭐 어디를 줘가지고 또 그게 또 이 형사 사건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양반을 감사를 시켜놨어요. 이거 뭐 기준도 없고 법도 없고 뭐 네. 그래서 제가 도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부장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분 제명시켰습니다. 이렇게 엉망이에요. 왜? 회장에게 감사를 지명할 권한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가 되겠어요? 말이 되는 얘기. 그런 양반이 다 아는데 예. 시도지부에 감사를 다니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감사는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하는 얘기. 이번에는 그죠. 각자 뽑으면 감사도 뭐 이사고 다 서로 뽑으면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현 체제에서는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사들 6명하고 회장하고 둘뿐이에요. 그러면은 임원회 구성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면은 임원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6명의 임원이 이제 이사들이 있는데 이사들 중에 4명만 소집 요구로 하면은 소집을 해야 되잖아요. 소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못 하고 있어. 11월 그 달부터. 사람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는지 수배 좀 하시라니까 그 인터뷰 좀 하자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임원회가 그래서 첫째 법원에서 임명한 임원들 법원이 잘못 임명한 거예요. 중도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느 진영 중앙회장 후보자가 스스로 진영별로 한 사람씩 뽑아 넣은 거예요. 뽑아 넣었는데 뭘 하는 그러니까 돼지 발톱까지 전부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월참을 위해서 뭘 합니까? 지금 6개월이 다 돼가는데 6개월이죠. 한 번 회의도 안 하는 거. 그런 게 무슨 너무 임원회예요? 선거 관리 규정을 바꾸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바꾸기도 하지만은 저는 차제에 회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각 지역에서 이 후보자로 나오려는 사람들 그런 양반들이 스스로 회원들 규합해 가지고 이 선거 관리 규정 제16조 개정을 청원을 해야죠. 청원을 중앙에다가 이거는 국민청원 제도도 있고요. 입법청원 제도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제도가 해가지고 규정인데 무슨 뭐 입법까지 할 거 뭐 있어요? 아니 규정을 이사회에서 바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안 하니까. 아하. 이게 임원 이사들마저도 법원에서 임명한 6명의 이사들마저도 야 이규학전우도 지난번에 김복조 선거관리 개정했잖아요 한번. 예? 선거관리 규정 개정 한번. 그것만 되는 게 그때 아니잖아요. 한때 이까지 같이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차제 그거만 했다. 이거. 물론 이제 법률이나 뭐 규정 같은 거 그 사람들이 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많이 가능하죠. 그래서 개정안을 놓고 해야 되고 이분들이 하도록 회원들이 이거 규정 개정 청원을 해달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13사람 징계해달라고 징계 요구서를 올리듯이 계속 올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은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들이 안 하면은 안 한다면 너 필요 없다. 법원에다가 개입 요청을 하고요. 임시회장이 안 하면은 징계도 안 하면은 자기가 해야 될 바를 책무를 다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 기법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은 형사 문제화도 되고요. 물론 민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더군다나 근데 이사들이 회원들이 이거 바꾸자, 징계해달라. 법에서 판결 받은, 그리고 이 지경으로 엉망으로 만든 장보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해달라고 그러는데 회원들이 징계해달라는데 징계를 안 해? 저기 전남에서는요, 지난 17일 날이죠. 17일 날 이 징계 결의서를, 징계 청구서를 중앙에다 보냈는데 어떻게 지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 상벌위원회에다 올렸어요. 이거 13사람 징계해달라고 한 거는 잘못됐으니까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상벌위를 정식으로 소집해가지고 그 사람 소환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양반 담대하게 징계해달라 한다고 뭐 누군가가 지시를 해서 전라남도 이제 뭐 호랑이 없는 산중에 뭐 토끼가 왕이라더니 지금 세상에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 징계해야 될 거 아니냐고 중앙에다 올려서 박동지 임시회장한테 올렸는데 그 사람을 왜 징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징계한다고 상벌위를 정식으로 소집했다니까 정확히 물어보십시오. 4월 17일 날 징계해달라고 해서 11시에 왜 징계 출석을 해서 부산의 박세정이라는 사람도 지금 똑같은 이런 경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징계해달라면 징계 도리어 당한다고. 그 양반은 저는 얘기를 그 양반은 지역 그러니까 부산 그 지회장 임시 지부장에서 지부장으로부터 제명을 당해서 재심 요청을 했는데 재심 신청을 했는데 몇 달이 되는 모양이 돼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재심을. 재심은 신청하고 상벌위원회에다가 재심위원회에다가 회장이 넘겨야 될 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벌 규정에. 그 다음에 재심심사위원회가 한 달 안에 그걸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처리 안 했을 때는? 네. 안 했을 때는 그 양반들 직무유기죠. 자기 할 바를 다 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책임을 지고 다 물러나야죠. 왜냐? 제명을 당했으면은 회원이 아니잖아요. 해명은. 그럼 불이익이 있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재심을 해달라고 하면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죠. 예를 들어 피고인들 영창에 집어넣어놓고 무한대로 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을 줄 때는 좀 편하게 뭐가 좀 나사가 한두 가지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좋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불이익을 주는 상벌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규정을 지키고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리고 그 심의할 기한도 주고 그 기한을 일탈을 하면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그렇죠. 법리가 그렇잖아요. 고효주 지부장님도 또 같은 입장이잖아요. 가슴이 아픈 얘기 꼭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 하려면 1시간 더 해야 되는데요. 자료가. 그래서 정리를 이제 이 얘기 마무리 짓고 끝내죠. 뭐 거창하게 법을 고치고 정관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표자는 우리가 직접 뽑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민주주의예요. 예, 최대한 민주주의 방. 네, 그래야 대표권이 있어. 대표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뽑자. 네, 그래, 네가 마음대로 뽑는 지명한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대표권에 대한 신뢰성을 주는 거예요. 나도 이사도 출마하고, 이사도 출마하고 부회장 좀 출마하자. 그래. 왜 이게 너가 다 해먹냐? 이게 바로 총회 몇 년 만에 다시 하는 이 총회를 축제 분위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축제. 여러 사람이 그러죠. 전후간의 화합 분위기로 18 곱하기 3이라고 세 사람씩만 나온다고 애를 가상해. 최소한으로 잡았어. 그럼요. 그렇잖아요. 50여 명이에요, 후보자가. 참여도가 높아지죠. 네. 그러면은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마샤. 네. 그리고 회원들이 다 알잖아요. 평소에 저 사람 정도 되면은 그래도 우리 대표자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추대를 하고 맞아요. 그렇게 서로 간에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서로 또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열심히 하고 경쟁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회원들이
그 사람들에게 도둑질만 해물 게 아니고 네. 봉사도 좀 하자. 바로 그 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봉사하는 전우들을 만들자. 네. 도둑질하는 전우 만들지 말자. 그러고 나면은 네. 지부장들도 그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지부장도 봉사하는 지부장 뽑자. 네네. 도둑질하는 봉사 뽑지 말자. 인사위원회도 저기라고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회장도 마찬가지 된다. 네, 지회장도 마찬가지요. 지부장 그렇게 그런 뽑고 분위기가 되면은 네네. 싹 민주화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네네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 민주주의 보완되는 방법. 그러니까 직접 투표하는 방법이 아직은 안 되니까 예. 이런 방법을 하도 만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네. 참여를 할 수 있는 보장이 되는 대의원들이 거고. 뽑더라도 네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자.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될 것이고 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비리 적폐 예, 예. 그리고 게 정상화하자. 모든 걸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 예, 예. 그렇지 않고 현재 상태로 회장 누군가 하나 뽑아 가지고 그 사람이 다 조각을 하고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1인제하에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불가능하다. 없다. 네, 동의할 수 그렇게는 없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렇게 절대 못한다. 네, 못하겠다. 이게 지금 이런- 마지막 기회다.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다. 네, 이 점에 대해서 박 여기서 PD님께서 결판 내자. 네, 결판 내죠. 결판 내야 결판 됩니다. 냅시다. 이때 못하면 못하는 네, 겁니다. 결판 냅시다. 네, 네. 기회가 뭐 4년 후에, 네. 10년 후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 예. 지금 아니. 그래서 동감입니다. 회원들이 예, 예. 스스로 발휘하는 저 운동 이 운동 선봉에 저도 나서겠습니다. 예, 같이 논리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박용 PD님께서도 동원하시고 여러 가지 아는 지인들한테 하고 네, 예. 그리고 몇 번을 더 반복하더라도 네. 문서 만들어 가지고 서명해서 청원을 하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사들이 이사회 구성원들이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뿐이 없도록 하고 예, 예. 넌 최소한 양식을 냈습니다. 임시 회장 박동조 변호사 네. 그리고 11분의 변호사 그러면 12이에요. 네, 예. 12 그러면은 과반수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사들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규정 하나 고치는 거는 참석위원은 과반수예요. 고칩니다. 제가 고치면은 볼 때는 저기 이것이 걸림돌이 정진호 계열에서만 반대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저는 그 양반이 뭐 그런 능력이 가진 양반이라고 나 생각하지도 않고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멋있는